안녕하세요. 고려대학교 통계학과 송준 교수입니다. 이 강의에서 다룰 내용은 충분 차원 축소의 기초적인 개념에 대한 소개를 하고자 합니다. 먼저 차원 축소에 대해 얘기해 볼게요. 차원 축소는 기본적으로 고차원에서 저차원으로 보내는 함수를 찾는 과정을 말합니다. x가 고차원 위에 있는 원래 데이터라면 phi of x는 고차원 자료 x를 잘 표현할 수 있는 저차원상의 데이터를 말합니다. 여기서 얼마나 잘 represent 하냐를 어떻게 정의내느냐에 따라서 다양한 차원 축소 방법론들이 생겨나게 됩니다. 그럼 차원 축소에 대해서 조금 더 분류를 해볼게요. 먼저 리스폰스가 있냐 없냐에 따라서 지도학습의 형태 혹은 비지도학습의 형태로 차원 축소를 할 수가 있습니다. 지도학습의 경우는 리스폰스를 설명하는 데 있어서 고차원 프레딕터 x의 차원을 줄여나가는 것을 말하고요. 비지도학습은 말 그대로 전체 데이터의 차원을 축소하는 법을 말합니다. 그리고 이 차원 축소 과정은 선형으로 될 수도 있고 비선형으로 될 수도 있습니다. 차원 축소 매핑 phi가 선형이면 선형 차원 축소, 비선형이면 비선형 차원 축소라고 할 수 있겠죠. 본 강의에서는 선형이면서 지도학습 모형 중 하나인 SDR, 충분 차원 축소의 기초 개념에 대해서 다루고자 합니다. 지도학습 모형에 대해서 먼저 한번 살펴볼게요. x는 프레딕터로 p차원 다별량 확률 변수이고 y는 랜덤 베리어블입니다. y를 x에 대한 함수로 표현을 하고자 하는 게 회계분석 모형이고 그 관계를 나타내는 함수 f를 추정하고 이에 대해 추론하는 게 회계분석입니다. 이런 모형을 기반으로 굉장히 좋은 방법론들이 많이 개발되었지만 컴퓨터나 각종 장치들이 보편화됨에 따라서 차원 p가 매우 커지는 상황이 빈번하게 관측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기존에 개발된 좋은 방법론들이 더 이상 제대로 활용을 할 수 없어지게 되는 그런 많은 문제들이 생겨나게 되는데요. 그래서 앞장에서 말씀드렸듯이 y와 x의 관계를 나타내는 모델링에 필요한 정보를 가급적 잃지 않으면서 차원을 축소해 나가고자 하는 게 충분 차원 축소의 목표 중 하나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원래 데이터 x의 공간인 p차원 공간 위에 d개의 디렉션들을 추출해서 베타1부터 베타-d라고 이름을 붙이고 그걸 다 컬럼 벡터로 모아둔 것을 베라 매트릭스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충분 차원 축소는 베라 트랜스포즈 x가 주어져 있다면 y와 x가 서로 독립이다. 이걸 만족하는 베타를 찾아나가는 겁니다. 베라 트랜스포즈 x는 p차원이 아니라 저차원 공간인 d차원 랜덤 벡터가 되겠죠. 이와 동치로 x가 주어졌을 때 y의 분포와 베라 트랜스포즈 x가 주어졌을 때 y의 분포가 같다고 얘기를 할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이러한 것을 만족시키는 베타를 찾는다면 회계분석 문제는 다음과 같이 저차원 문제로 변환이 가능하게 됩니다. x가 주어져 있을 때 y의 평균이 f of x라고 표현이 된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두 조건부 분포가 같으니까 expectation of y given x하고 expectation of y given 베라 트랜스포즈 x는 같은 값이 되고요. 따라서 expectation of y given x는 베라 트랜스포즈 x에 대한 함수로 나타나게 됩니다. 이 함수를 g라고 할게요. 그럼 g의 도메인은 p차원이 아니라 d차원으로 차원을 우리가 충분히 줄일 수만 있다면 기존 저차원 데이터에 맞는 수많은 좋은 방법론들을 활용할 수 있게 되겠죠. 훨씬 더 쉬운 문제로 변환시키는 겁니다. 차원 축소 방법론으로 PCA에 대해서는 많이들 들어보셨을 텐데요. 한번 차이를 볼까요? 이 예제는 데이터가 2차원, y는 1차원에 있는 데이터고요. x는 정기분포를 따르고 y는 x의 첫 번째 변수, 즉 1,0 디렉션에 대해서만 영향을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2차원을 1차원으로 줄이고 싶은 상황이고요. 만약 우리가 PCA를 돌린다면 어떻게 될까요? y와 x의 관계가 어떻든 PCA에서는 x가 어떻게 분포되어 있는지만 볼 거예요. 여기서 x의 분산은 아이덴티티 매트릭스니까 PCA를 하게 된다면 임의의 벡터로 PC들이 나타나서 의미 있는 차원 축소를 할 수 없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PCA는 unsupervised learning이기 때문에 리스폰스가 있는 상황에선 차원 축소가 굉장히 제한적이고요. 우리가 y를 갖고 있다면 이를 이용하는 게 당연히 더 좋겠죠. 그럼 충분 차원 축소에 쓰이는 용어들을 한번 정리해 볼게요. 아까 우리가 이렇게 베라 트랜스포즈 x가 있다면 y와 x가 독립이 되게 하는 베타를 찾는 게 목표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문제를 정의한다면
이 문제는 identifiable 하지가 않습니다. 인버터블 매트릭스를 곱하거나 아니면 상수곱 등을 해도 같은 결과가 되니까요. 그래서 문제를 베타 행렬이라는 파라미터를 찾는 게 아니라 이로 인해 스팬되는 부분 공간을 우리의 타겟으로 두게 됩니다. 그 부분 공간을 Dimension Reduction Subspace 혹은 SDR Subspace라고 부릅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는 차원을 최대한 줄이고 싶은 거잖아요. 그래서 위식을 만족하는 것만 생각한다면 베타가 그냥 아이덴티티 매트릭스여도 성립이 되는데 이러면 너무 큰 디멘전이 되게 되니까 정보는 잃지 않으면서 차원은 최대한 줄이고 싶으니 위식을 만족하는 가장 작은 부분 공간을 우리는 Central Subspace라고 합니다. 그리고 SY given X라고 표기를 하고요. 이 Central Subspace를 찾는 게 충분차원 축소의 1차적 목표입니다. 수식에서 볼 수 있듯이 Sufficient Statistic과 개념이 맞닿아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를 Sufficient Dimension Reduction이라고 부릅니다. 이 슬라이드는 Conditional Mean에 대한 SDR인데요. 충분차원 축소의 이해에 있어서 보조자료로 만들어 봤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예제로 조건부 기대값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충분차원 축소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 조건부 분포는 조건부 기대값보다 훨씬 더 스트롱한 정보들을 갖고 있기 때문에 구분을 좀 해야 한다는 의미로 추가를 했고요. 본 강의에서는 내용이 너무 많아지기 때문에 스킵하도록 할게요. 그럼 이제 우리가 기본적인 개념을 알았지만 어떻게 Dimension Reduction Subspace를 찾아나갈 수 있냐, 그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게요. 최근 20년간 무수히 많은 다양한 방법론들이 개발되어 왔습니다. 크게는 Inverse Regression Approach, Forward Regression 아니면 Likelihood 기반의 방법 등으로 구분을 할 수 있는데요. 이 영상에서는 SDR의 가장 시초가 되었던 Inverse Regression 기반의 방법론에 대해서 소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보통 X가 주어졌을 때 Y의 기대값을 보죠. 이 방향을 Forward Approach라고 하고 여기에선 Y가 주어졌을 때 X의 기대값을 보는 것이라고 해서 Inverse Moment라고 표현을 하겠습니다. 이 그림은 아까 예제와 유사한 상황인데요. X는 2차원 정기분포 그리고 Y가 X1에만 관계를 갖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시 말해서 X1, X2 중에 X1만 관계를 규명하고 있으니까 충분차원 축소에 해당하는 디렉션은 1,0 방향이 되어야 되겠죠. 그럼 이 인버스 모멘트가 어떻게 활용되는지 한번 볼까요? Y는 Y라고 하나 픽스해 봅시다. 그럼 Y가 주어져 있을 때 X는 어떻게 움직일까요? X평면 위에 있는 선이 되겠죠? Y가 주어져 있을 때 X의 분포는 저 평면 위에 있는 선 위에서 움직이고 있을 겁니다. 그럼 이 조건부 분포의 기대값은 어떻게 될까요? 이 기대값은 X평면 위에 중간에 자리한 포인트가 될 거고 이를 벡터로 본다면 정확히 우리가 찾고자 하는 1,0 방향에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Y가 하나 주어질 때마다 저 1,0 방향 위에 벡터가 하나 주어지는데 이 조건부 기대값 expectation of x given y가 되는 거죠. 따라서 이 조건부 기대값의 공분산 행렬을 구한 뒤 아이겐 디컴포지션을 하게 된다면 우리가 원하는 벡터 베라를 찾을 수 있습니다. 생각보다 간단하죠. 여기서 문제는 그럼 저 inverse moment expectation of x given y를 어떻게 추정하느냐?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실제 데이터가 주어져 있을 땐 y값 하나마다 x값이 하나밖에 없어서 평균을 취할 데이터가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할까요? 컬차울리가 91년도에 제안한 방법인데요. y값 하나하나 조건부 기대값을 찾는 게 아니라 y축을 슬라이스해서 y를 카테고리컬 변수로 바꾼 다음 각 카테고리컬 인버스 모멘트를 구합니다. 그럼 그들을 관측지로 취급을 하면서 분산을 구한 다음 그 분산의 아이겐 벡터를 구하면 차원을 축소하는 방향을 찾을 수 있습니다. 생각보다 단순해 보이는 방법이지만 고차원에서도 굉장히 높은 성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슬라이스 인버스 리그레션에서도 큰 약점이 있는데요. 이와 같이 y가 SDR subspace를 따라서 U-shape 형태로 함수가 이루어져 있으면 sol가 작동을 안 합니다. 여기서 보시면 같은 방법으로 인버스 모멘트를 구하면 y가 어떤 값이든 간에
x given y는 바닥 평면 위에 저 두 줄이 될 거고요. 그럼 인버스 모멘트는 항상 원점만을 가리키게 되어서 썰가 전혀 작동을 안 합니다. 그럼 어떻게 보완을 할까요? 세컨 모멘트를 보면 우리가 조금 더 다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y가 주어져 있을 때 x given y의 평균은 원점이지만 x given y의 변화하는 방향을 보면 이는 정확히 우리가 원하는 방향하고 수직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에 착안해서 쿡과 와이스버그가 제안한 건 Sliced Average Variance Estimation, 줄여서 SAVE라고 Second Inverse Moment를 활용하면 U-shape일 때도 이 Sliced Inverse Regression 아이디어를 그대로 활용할 수 있음을 밝혔습니다. 이렇게 컬처 리가 91년도에 제안한 방법은 Second Moment 활용을 넘어서 2007년에는 빅리 교수님이 저 둘을 조합하여 각각의 단점을 보완할 수 있는 더 좋은 방법론인 Directional Regression을 개발했고요. 이 외에도 무수히 많은 충분차원 축소 방법론들이 이런 인버스 모멘트를 이용해서 개발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에 클래식한 회귀분석 모형을 넘어서서 Multivariate Response Data, Tensor Data, Functional Data, Distributional Data 등등에도 인버스 모멘트 아이디어를 차용해서 새로운 충분차원 축소 모형들이 계속되어서 개발되고 있습니다. 충분차원 축소는 서브스페이스를 찾는 선형 차원 축소뿐만이 아니라 비선형 차원 축소로도 활용을 할 수 있습니다. 타깃 목표 f of x가 있을 때 y와 x는 서로 독립이다. 다시 말해서 회귀 모형에서 f of x만 있으면 y를 프레딕트 하는 데 있어서 x가 더 이상 필요 없다고 할 수 있겠죠. 2013년에는 쾅야오 리와 다른 사람들이 이런 비선형 충분차원 축소에 대한 이론과 개념을 정립했고요. 2017년에는 빅리 교수님과 제가 함수 데이터의 비선형 충분차원 축소 방법론과 이러한 비선형 충분차원 축소 방법론들의 이론적 타당성에 대한 증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요즘은 딥러닝이라고 딥 뉴럴 네트워크를 이용한 방법론들이 활발하게 사용되고 있는데요. 이 구조를 잘 살펴보시면 대부분의 네트워크 아키텍처는 그 중간에 바틀넥 레이어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를 함수로 살펴보면 x에서 저 바틀넥 레이어까지 함수를 f, 그리고 그 뒤에 함수를 g라고 한다면 이 바틀넥 스트럭처는 비선형 충분차원 축소의 일종이라고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아무리 많은 변수를 갖고 있어도 실질적으로 예측 모델링에 도움이 되는 건 복잡한 데이터 속에 숨겨져 있는 소수의 패턴이라고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본 강의를 간단하게 요약하면 충분차원 축소는 y가 있을 때 x에 대한 차원 축소를 하는 Supervised Dimension Reduction이고요. 복잡한 데이터 속에 숨겨져 있는 패턴을 찾는 알고리즘 개발뿐만이 아니라 이런 패턴을 기반으로 추론을 하기 위한 이론적 토대를 제공하는 연구 분야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점점 더 복잡하고 다양한 형태의 데이터가 많아지게 되면서 지금도 꾸준히 활발하게 연구가 진행되는 분야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의 공부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며 여기에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